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아직까지 혼자 지내고 있는 30대의 싱글 남성입니다. 상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해 제 스스로도 나쁜 기억은 하루빨리 잊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따금씩 떠오르는 옛 기억에 아직도 꽤 힘드네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기일이 돌아와서 그런지 또 그때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억울함인지 자책인지 옛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걸 보니 저도 한 번쯤은 어디에다가 다 털어놓고 잊어버려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금슬이 좋으셨답니다. 제가 보고 자란 것만 기억하더라도 두 분은 어디 다니실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다니셨고 늘 함께 하실 정도로 가까우셨으니까요. 제 부모님은 그렇게 싸움 한 번 없이 사이가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로는 흔하지 않을 만큼 병원도 다니시고 온갖 노력을 해보셨는데도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게 유일한 걱정이셨다고 해요. 몇 년이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쯤 어머니는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괜히 눈물이 나고 울적해지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두 분이 계시니 서로 의지하며 보듬으며 시련을 이겨내셨겠죠. 당시에는 30만 되어도 노산이라 했던 때였는데 벌써 30 중반이 다 되어가는 어머니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신 상태셨을 겁니다. 당신한테는 자식 복이 없다 생각하시며 남편 하나 잘 얻은 것만으로 만족을 하겠다 싶으셨겠죠. 그렇게 다 포기했다 싶었던 그때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가 생겼던 거죠. 당시 어머니 나이가 30 중반이셨고 아버지가 40이 되셨으니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식을 보게 되신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 포기했다, 미련 없다 싶었을 때 네가 생긴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구나. 결국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랬던 건 아닐까 싶었던 거지.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고 기다렸으면 더 일찍 찾아오지 않았을까 말이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랑 나는 그때 생각했다. 귀하디 귀한 이 자식 품에 끌어안고만 살지 말고 내 자식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키우자고 말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바랄 것 없겠다 마음을 먹었단다. 사실 두 분도 오랜 기다림 끝에 늦게 본 자식이 얼마나 애달프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두 분은 제게 뭐 하나 바라시는 것 없으셨고, 제가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제게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 잘 받아야 한다, 1등 해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셨죠. 덕분에 저는 별다른 걱정 고민 없이 밝은 아이로 자랄 수가 있었고, 저를 그렇게 길러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적엔 사랑만 받으며 아무 어려움 없이 커왔던 저도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한참 나이 드신 부모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성인이 되어 철이 들기 시작했던 저는 나이 드시고 고생 많으셨던 부모님께 꼭 효도를 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자식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어요. 두 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 계신다고 해도 남들보다 10몇 년은 모자랄 텐데 시간이 얼마 없다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물론 꼭 효도라는 게 성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부모님께 웃음을 드리고 싶었기에 뭐라도 잘해보려 노력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셨습니다. 제 인생 겨우 20여 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내고 저는 그렇게 일찍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저를 사랑에 마지 않으셨던 아버지셨기에 제게는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상주가 되어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도 절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들어 하셨던 것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제게는 부모님 중 한 분이셨지만 어머니에게는 세상 유일한 한 분이셨기에 아마 저보다 그 공허함과 슬픔이 더욱 크셨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유일한 자식인 제가 어머니의 그런 빈자리를 좀 채워드리고 싶어 노력을 해봤지만 감히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고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해하는 제게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상여봐, 엄마는 괜찮아.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다. 아무래도 엄마가 네 아버지랑 너무 오래 붙어 다녔던 모양이야. 이게 익숙해지고 버릇이 되어버려서 혼자 하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네. 그래도 엄마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너도 취업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엄마 신경 쓸 시간이 어딨니?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도 너 할 일 해라. 어머니는 어머니 걱정에 뒤를 쫓아다니는 제게 제 할 일을 하라고 하셨고 저도 아버지 잃은 슬픔을 잊으려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고 누구보다 기뻐하실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엄마, 저 이번에 취업됐어요. 최종 합격했다고 연락 왔어요. 이제 제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그래, 잘 되었다.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어. 우리 상엽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는 장가만 가면 되겠네. 앞으로 아들 호강받으며 즐겁게 사시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제 취업 소식에 돌연 분가를 결정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생각했던 일이야. 여기 있으려니 자꾸 네 아버지 생각만 나서 못 살겠다. 그냥 고향집 내려가서 형제들이랑 좀 지내고 싶어서 그래. 이제 너도 취업했고 너도 혼자 지내도 괜찮지 않겠니? 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늘 괜찮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괜찮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이대로는 아버지를 영영 잊지 못하겠다며 자립을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으시다 말씀하셨죠. 그곳에 형제도 친구분들도 계시니 의지하고 지내며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고 말이에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를 보내드린 마당에 어머니만이라도 곁에 모시며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어머니를 만류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불효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집을 제 명의로 넘겨주시고 그 길로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도 시골 내려가셔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다며 즐거워하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 저도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시골에 금세 적응을 하시며 혼자 작게 밭도 일구시고 친척 형제분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적응하시는 동안 저는 사회에 적응을 해나가며 어른으로서 점차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그쯤 저의 어머니의 바람은 단 하나셨을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건 말이에요. 어머니는 당신마저 떠나고 나면 제 곁에 누가 남을지 그게 항상 걱정이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 하나 더 낳아 형제라도 만들어줄 걸 그랬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앞에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마저 떠나시면 정말 어떻게 하나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낼 생각은 아니었지만요. 저도 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 예쁜 손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 제 바람이 통했는지 저도 얼마 뒤 인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야, 상여봐. 진짜 나 한 번만 도와줘라. 그냥 소개팅인데 가서 밥이나 먹고 와. 네가 가야 할 자리에 내가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약속을 취소해. 아니, 뭐라고 말을 해? 여자친구랑 싸우고 홧김에 소개팅 잡은 건데, 이제 여자친구랑 화해하게 돼서 취소해야겠다고?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그래? 그게 말이 되냐? 나 그 얘기 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는다. 그러지 말고 네가 나 대신 한 번만 나가줘라. 어? 그때 제 나이가 30. 같은 입사 동기들 나이도 다들 비슷했으니 다들 결혼을 생각하는 애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솔로였습니다. 결국 애처롭게 매달리는 그 동기의 부탁을 모른 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자리에 대신 나간다는 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할 것도 없는 주말 나가서 시간이나 때우고 오자 싶었죠. 오히려 저의 소개팅 소식에 좋아하셨던 것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주말이면 데이트도 없이 어머니를 만나러 내려오는 30 나이 아들이 늘 걱정이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나갔던 소개팅에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와 동갑 나이의 지은이는 제가 바라던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밝고 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쑥스러워 말도 잘 꺼내지 못하는 저 대신 대화를 주도해 나가며 소개팅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갔죠. 동갑이라 그런지 할 얘기가 많다 보니 점심 식사로 시작했던 소개팅 자리가 저녁 술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정말 밥만 먹고 올 생각이었던 저도 그녀의 말주변에 이끌려 정말 오랜만에 많이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입으로 무슨 말을 그렇게 쉴 새 없이 떠드는지 저는 듣고만 있는데도 재밌었어요. 나쁘지 않은 첫 만남이었고 그녀에게 편안함을 느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후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죠. 30 동갑내기 커플은 그동안 못 해본 연애의 한을 풀기 위해 온갖 데이트를 하기 바빴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해서 바쁜 저를 보시고는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다 큰 아들 매번 보려니 귀찮았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행복한 시간 보내라며 시골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아들이 행복하면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누구보다 저의 연애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30이라는 나이가 결혼을 고민해야 할 나이였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은이 정도라면 결혼 상대로 더없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는 성격이니 분명 저희 어머니한테도 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평소에도 지은이는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계신 시골까지 내려가고 싶다는 말에 저는 지은이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제가 가자고 해도 부담스러워 할 텐데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니가 혹시나 제가 눈치 없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오겠다 설칠까 싶으셨는지 괜히 부담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 말씀처럼 부담 줄 생각은 없었지만 지은이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내주고 저희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고마웠고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착하고 다정했던 아내에게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던 저는 1년 뒤 결혼을 했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매일 붙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이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다가 우리를 닮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에게 어린 손녀, 손자를 안겨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던 행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연애 기간 동안 제 아내에 대해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니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모시고 살아도 좋겠다는 말까지 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물론 신혼 초에는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도 걸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시골 내려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그렇게 빨리 변할지는 몰랐죠. 언젠가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음 주로, 그 다음 주로 미루는 아내 때문에 몇 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한 번씩은 얼굴 비춰야지. 당신 두고 나 혼자 가면 어머니가 뭐라 생각하시겠어? 뭘 뭐라 생각하셔. 그냥 아들 왔다 싶으시겠지. 사실 내가 가서 뭘 해? 나 가서 할 것도 없고 어머니도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반가우실 거 아니야. 괜히 내가 따라가서 누워있는 것보다 컨디션 좋을 때 가겠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핑계를 대는 아내를 보며 저도 싫다는 사람 굳이 데려갈 필요 없다 싶어 저 혼자 시골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몇 번이나 된다고 같이 좀 갔으면 싶었지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불편한가 싶어 이해를 하려고도 노력했죠. 그런 아내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아내가 회사 일로 바쁘고 힘들다는 변명밖에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그런 제 말 때문에 며느리를 더 걱정하셨나 봅니다. 평소 며느리 귀찮을까봐 전화 한 번도 조심하시는 분이신데 자꾸 아프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니 걱정이 커지셨겠죠. 그래봤자 전화는 5분, 10분 내외이고 아내 걱정에 몸보신이라도 하라며 용돈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일 텐데 아내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저희 어머니의 전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나한테 또 전화 오셨어. 당신이 좀 대신 받으면 안 돼? 어머니가 당신한테 거신 걸 왜 내가 받아? 아니, 나는 불편하니까 그렇지. 결국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할 수 없어 제가 대신 받아 변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아내의 그런 태도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편해했던 것은 전화뿐만이 아니었죠. 아들 며느리가 바빠서 한번 내려오기도 힘들다고 하니 어머니는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일하는 애들이 살림할 시간은 있을까? 밥해 먹을 시간은 있을까? 걱정하시는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쯤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올라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도 주무시지 않고 당일에 내려가시곤 하셨죠. 제가 아내 눈치 보지도 않고 주무시고 가라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지내시는 곳이 편하시다며 마다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잠깐 왔다 가시고 그마저도 반찬만 넣어주고 가시는 시어머니 방문이 그렇게나 불편할까요?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자라면 질색을 한다지만 저희 어머니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시집살이 한번, 아니 그 흔한 잔소리 한번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도 그렇게나 싫어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가 남자라서 아니면 우리 어머니 일이라서 이해 못하는 건가 싶어서 아내를 좀 더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럴수록 저는 처가에 더 잘하기로 했죠. 제가 처가댁에 잘 하다 보면 아내도 그걸 보고 뭔가 깨달아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결혼하면 가족도 늘고 서로 가족에게 잘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한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모습도 제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 어렵다며 피하는 아내 모습도 며느리라는 위치가 다 그런 건가 보다 싶어 이해하려 노력했고, 못해도 몇 년은 신혼 즐기겠다는 얘기에 자녀 계획도 미루기로 했죠. 사실 아내가 원한다니 그러기로 하기는 했지만 저는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하루빨리 자식을 보고 싶었고 어머니에게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벌써 결혼 3년 차에 아이도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결정한 결혼 생활이니 최대한 불만 없이 살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 또 자식 보고 살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금슬조와 싸움 한 번 없는 부부 관계만 보고 자라서 내가 오히려 기대가 많은 건가?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바라는 걸 줄이다 보니 버텨지더군요. 정말 말 그대로 버텼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대와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때에 저희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여기저기 고장나신 곳이 많았던 탓이죠. 병원을 다니시며 좋아지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다른 문제까지 생기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예전에 암 병력이 있으셨습니다. 대장암 초기였고 그때는 다행히 치료해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의 일이라 저는 어머니가 다 괜찮아지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도 별 이상이 없었고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번 검진에서 어머니 몸속에 암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위치가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까지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심정으로는 병원과 의사를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최근까지 한 달에 2번씩 병원을 다니셨던 분인데 왜 그때 아무도 암을 발견하지 못했나 싶어서 억울한 심정이었죠. 저는 그렇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데 정작 병이 생기신 어머니는 담담해 보이셨어요. 어쩌면 아버지 먼저 보내신 뒤에는 늘 그렇게 욕심 없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저를 다독여 주시며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죄송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기억밖에 없는데 내가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어머니 상태라도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한번 모시지도 못하고 아주 몹쓸 아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던 저는 어머니의 보호자를 자청하며 회사에 휴직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어머니를 돌봐드려야겠다 싶었던 거죠. 솔직히 그때라도 아내가 저희 어머니 걱정을 좀 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이야 어머니 거기서 잘 지내시니 괜찮지 않냐 했지만 고령의 암투병이 쉬운 일도 아니고 모르는 남이라도 그런 일은 걱정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아내는 제가 휴직계를 내고 온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어이 휴직한 거야? 진짜? 아니 어쩌려고 그래? 나 혼자 벌어서 우리 먹고 살자고? 당신 언제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 갖고 싶다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는 애 가지기 싫은 모양이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애를 키운다고 그래? 당신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픈데 내가 손 놓고 있으라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장모님 아프시면 두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병원비는 무슨 돈으로 낼 건데? 나 같으면 그냥 간병인 쓰고 열심히 일 다니겠다. 당신이 전문 의료인도 아닌데 무슨 간병을 한다고 그래? 차라리 돈이나 열심히 벌지.
괜히 마음만 앞서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말이야. 생활비는 나 혼자 대라는 거야, 뭐야? 당신한테 돈 걱정시킬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엄마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 집을 왜 건드려? 우리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이지. 이거 봐. 내가 이래서 공동명의 해달라 했던 거야. 자기 명의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봐. 이거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야. 근데 내가 엄마 위해서 쓰지도 못해. 명의만 내 거지 엄마 거라고 말했지. 근데 당신 집까지 욕심내고 있었어?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 엄마보다 돈 걱정이 먼저 되는 거야? 아내는 아픈 시어머니보다 돈 걱정이 먼저 되는 건지 제가 휴직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무슨 일이든 부부간에 상의를 하고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내에게 며느리 돌이 강요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기적으로 나오는 아내의 모습을 더 이상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어머니 걱정이 먼저라 더 이상 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돈 문제는 차차 해결하는 걸로 하고 우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며 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녔습니다. 집에 모시고도 저는 아내에게 부탁 한번 한 적 없습니다. 내 부모 내가 챙기는 것이니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 정도는 아내도 이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노력은 알지 못한 채 불평만 심해졌습니다. 저기 어머니 밤에 너무 시끄러우신 거 아니야?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 출근해야 하는데 어머니 끙끙대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엄마가 통증 때문에 아프셔서 그러는 거잖아. 약 드셨는데도 아프신 걸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그럼 나는 새벽 내내 그 소리에 시달리라는 거야?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배려도 없냐고! 너야말로 아픈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냐? 엄마가 여기 놀러 오셨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온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아픈 사람이 걱정도 안 되냐? 누가 걱정이 안 된대? 그러니까 덜 걱정하게 약이라도 잘 챙겨 드리라는 거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괜히 나쁜 사람 만들어? 약이 안 들으면 더 센 약을 드리던가 하면 되잖아. 뭐? 너 그게 할 말이야? 그러면 한 집 사는 식구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못해? 당신 어머니가 해주신 집이니까 나더러 눈치 보고 살으라는 거야, 뭐야? 기가 막혔습니다. 아프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제서야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사람을 제대로 잘못 봤구나 싶었습니다. 분명 좋은 기억들도 있기에 그동안 참아왔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앞에서 애교 부리고 선물 만들어 가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죠. 겨우 1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아내에게 섭섭하면서도 아내도 이유가 있을 거라며 이해하며 아내의 진심만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내 어머니 모시는 것도 싫어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잃었고 그 사람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근처에 빌라 월세를 얻어 그곳에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엄마, 집이 병원에서 너무 멀어서 병원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얻었어요. 당분간 통원하시면서 여기서 지내요. 그러면 엄마 병원 계실 동안 나도 좀 쉴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동안 네가 나 데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휴, 내가 아들 고생시키면 안 되는 건데. 나 때문에 지은이랑 떨어져 지내서 어떻게 하냐. 미안하다 상여봐. 상황을 모르시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내랑 떨어져 지내는 제 걱정을 먼저 하셨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집을 나가버리니 속은 좀 편했습니다. 제 앞에서 은근히 싫은 티 내는 아내 꼬락서니를 보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에게 더 신경 쓸 수 있어서 좋았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항상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어머니의 곁을 지켰지만 제 노력이 부족한 건지 어머니는 떠날 시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한참 가족들 간의 정을 나눠야 할 때에 저희 어머니는 호흡기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텨가셨습니다. 부쩍 안 좋아지신 어머니 소식을 듣고 아내가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의식 없는 어머니 얼굴만 보고 금방 가버리려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아내는 자기 가족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날 어떻게 할 거야? 집에 못 와? 부모님 모시고 식사나 대접할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머니 곁을 어떻게 비워? 당신 진짜 자꾸 왜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섭섭하셔도 괜찮아? 장인 장모님이 우리 엄마 사정 모르셔? 아시는데도 섭섭해 하시겠대? 만약 그러신 거면 진짜 너무들 하시는 거야. 너도 반대로 생각해봐. 너희 부모님 이렇게 누워 계시는 중에 어버이날 챙기겠냐? 정신 차려 진짜.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너도 잘한 거 없어. 아무리 경황 없어도 전화 한번 드릴 생각은 해야지. 그런 얘기도 안 하니까 내가 더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너야말로 우리 엄마 걱정은 좀 하냐? 엄마 병원에 계실 동안 너 몇 번이나 찾아왔어? 아직도 병실 어딘지 제대로 찾지도 못하지? 내가 오기 싫어서 안 왔어? 그럼 나 혼자 생활비 번다고 혼자 용 쓰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생활비? 너 혼자 쓰는 생활비 버는 걸 내가 걱정해줘야 해? 병원비 한번 보탠 적 없으면서 무슨 생색이야? 그래, 그럼 나도 자주 가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나도 5월에 휴가 내서 한번 가려고 했어. 며느리 돌이 하려고 했다고. 대신 어버이날 끼고 일주일만 쉬다가 올게. 그때 와서 어머니 옆에 내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됐어? 아내는 억지로 생색이라도 낼 생각인지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 말했습니다. 물론 자기 부모님을 먼저 뵙고 말이죠. 휴가를 뭐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일주일 있다 오겠다는 아내의 말에 저는 버렸던 희망을 조금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내가 돌아와주고 정신을 차린다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이혼 생각도 잦아들지 모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변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에 의식도 가물가물 하셨기에 병원에서도 오늘 내일 한다 하기는 하셨지만 가끔 깨어나 저와 대화도 하셨으니 몇 달이라도 더 버텨주시지 않을까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이 찾아오고 말았고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얘기에 저는 다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엄마 오늘이 고비래. 당신 당장 와줘야겠어. 뭐? 나 일주일만 쉬고 간다 했잖아. 그걸 못 참고 이래? 아니, 지금 임종이 코앞이라고. 저번에도 고비라고 해서 병원에서 날밤 샜는데 멀쩡해지셨잖아. 진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아무튼 나는 좀 쉬어야겠으니까 진짜 문제 생기면 그때 연락해. 맥이 탁 풀린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말이 나오지 않아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어머니가 고비를 겪으신 일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저번 일 한 번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의 말처럼 어머니가 고비를 무사히 넘기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신 뒤로는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결국 어머니는 그날 새벽 제 곁을 영영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제가 홀로 병원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동안 아내에게서는 걱정하는 전화 한 통이 없었고, 저는 비참한 심정으로 아내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고 장례식에 오라는 문자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을 지켜봐 드렸죠. 그러는 중에도 아내 소식은 없었고, 아내는 끝내 발인 날까지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임종은 예상하지 못해서 못 왔다 하더라도 시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요? 3일장이 다 끝나고서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내의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며 변명으로 얼버무리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기가 막혔죠. 미안해. 내가 문자를 늦게 봤는데 그때 가면 뭐 할까 싶어서 못 갔어. 그리고 어머니랑 당신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그래, 당신 안 오길 잘했더라. 이제 헤어질 인연인데 남의 부모 장례식에 와서 뭐 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이혼하자고? 아니, 미안하다 하잖아. 나도 갈 생각이었다니까? 올 생각이었다고?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임종 지키러 오라고 했을 때 다 놓고 왔어야지. 다른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쉬겠다고 안 온 게 말이나 되냐? 아니, 나도 이럴 줄은 몰랐잖아.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거 알고 있었겠어? 그만해라. 너도 말 안 된다 싶지? 이제 와서 그런 변명 지겹지도 않니? 무슨 변명을 한들 네가 용서를 받을 수나 있고. 너라는 인간에 정이 떨어진다 정말. 그래도 다행이야. 어머니 아프시고 네가 보인 행동 덕에 진작 이혼 결심할 수 있어서. 나는 후회할 거 없고 마음 정리 다 했으니까 하루빨리 찢어지자. 당신 나랑 헤어지면 완전히 혼자 되는 거야. 알지? 남보다 못한 너를 내 옆에 둔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더 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네가 혼수로 사들고 온 저 잡동사니들은 내가 네 친정으로 보내줄게. 이혼을 얘기하는 제 앞에서 그 여자는 참으로 뻔뻔스러웠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탓에 경찰까지 오게 되었죠. 결국 사정을 들으신 처가에서 아내를 데려갔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저는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온 집이었고 기여도 같은 것도 없으니 합의 이혼으로 금방 결정 날 줄 알았는데, 얼마 뒤 그쪽에서 제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알게 되었는지 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기신 유산을 보고 눈이 뒤집혔나 봅니다. 당신, 어머니 유산 있는 거 왜 말 안 했어? 이거 나랑 나누기 싫어서 이혼하려는 거구나? 어머니도 진짜 너무하신다. 돈이 이렇게 많으시면서 왜 여태 없는 척 가난한 척 하고 사셨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무슨 가난한 척을 했냐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엄마가 네 앞에서 돈 있는 척 했어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 나누기 싫어서 이혼한다고? 야, 나야말로 이딴 돈 아무 필요 없어. 그리고 뭐 때문에 우리 엄마가 가난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 집 그냥 물려주신 거 보면 예상이 안 되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벌이 없이도 잘 지내시는 거 보면 모르겠던? 아, 네가 그래서 그동안 그 난리를 쳤던 거구나. 가난한 시어머니가 하나 있는 자식 등골 빼먹을까봐.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었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멀리할까 싶었는데,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제게 기대고 도움을 바랄까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프실 때도 돈 걱정이 먼저였고, 그동안 내가 집에 용돈 얼마 드리는지 늘 눈에 불을 켜고 있었겠죠. 그러게 엄마 유산이 탐이 나면 살아계실 적에 잘 좀 하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 성격에 며느리한테 따로 유산 상속까지 하셨을 뿐인데, 엄마가 너 아이 가지면 건물 해주시려고 했던 거 알아? 네가 회사 때문에 임신 안 하는가 싶어서 아이 낳고 기르면서도 돈 걱정하지 말라고 건물 해주시려고 했다고.
나도 네가 하는 짓이 얄미워서 말 안 했던 건데 말 안 하기를 정말 잘했네. 네가 이렇게 바닥인 줄은 나도 우리 엄마도 몰랐으니까 말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 제사도 챙기고 잘할게. 어차피 당신도 혼자 살려면 힘들잖아. 이제 완전 고아 신세라고. 나라도 옆에 있어야지. 여보, 화나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좋았던 시절 다시 떠올려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제 얘기에 아내는 발악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제라도 아이 낳고 잘 살자며 늦은 후회를 하더군요. 너무 늦었어. 나는 그동안 당신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어. 엄마 뵈러 한 번 가자, 연락 한 번 드리자. 그때마다 당신 뭐라 그랬어? 귀찮다고, 불편하다 그랬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잘하겠다는 말이 믿어지겠니? 사람 죽고 후회하면 뭘 할 거야. 나는 이미 너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더 힘 빼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해줘. 괜히 변호사 써봐야 너만 손해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들 후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와 남은 시간을 보내서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 악에 바친 아내 때문에 저희는 1년이 넘는 이혼 소송을 해야 했지만 당연하게도 아내에게 돌아갈 유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분할 대상도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아내가 어머니 살아생전 간병이라도 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상대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죠. 대체 뭘 믿고 재산 분할을 바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억지를 쓸 정도로 유산이 아쉽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게 어머니한테 잘 좀 하지. 이제 와서 남기신 유산만 바라는 게 다른 것보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그동안 결혼 생활 내내 비협조적이고 시어머니 장례식까지 오지 않을 정도로 불성실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제가 위자료를 받게 되었네요. 마지막 판결날 피눈물을 흘리던 전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어쩌겠나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뿌린 일의 결말인데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끝에 이혼을 하게 된 저는 그 이후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잊으려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요즘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한 것 같네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지내려고 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